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또 함께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춥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가 시린 그런 추위였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오면서 너무 춥다라는 말을 혼자 스스로 하다가 오다 보니까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장유진 캐스터의 귀걸이와 의상을 보니까 왠지 봄을 맞이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스튜디오가 훈훈해졌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S&P 500 지수가 장 막판에 확 흘러내리면서 네, 좋았던 흐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또 장유진 캐스터가 짚어주겠습니다. 네, 섹터별 흐름과 또 종목별 흐름 살펴볼까요? 네, 맵과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 위주로 조금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초록색 섹터와 빨간 섹터가 거의 절반 정도로 나뉘어 있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가져가면서 에너지 섹터가 다시 웃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평균 0.91%, 1%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초 소재와 필수 소비재까지도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지금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평균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조금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이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와 소비순환재도 일부 소폭의 내림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가 섹터별로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수익을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장기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특히 또 저희 방송 매일매일 애청해 주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항상 댓글창에다가 좋은 글 남겨주시는 헌팅턴님께 특별히 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저희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흐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가 빨간 흐름을 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는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가져가셨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쪽 섹터 흐름별 또 종목별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밤의 주인공은 사실 금융주였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금융 섹터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살펴보면요. 우선 오프닝에서부터 자세히 짚어주신 파월 의장의 연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비둘기파적인 정책이 좀 이어질까, 혹은 갑자기 매파로 돌변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장 막판에 미 10년물 국채금리 크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6%대나 급등을 하면서 연 1.63%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정말 주요 은행주가 오랜만에 초록불을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지금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유독 좀 색깔이 싱그러운데 3%대의 상승불을 켜내면서 50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고요.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4%,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46달러 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시티그룹까지도 모두 일제히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금융주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었는데 10거래일 만에 9거래일의 약세를 끊고 정말 10일 만에 이렇게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2%대 탄력받으면서 16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옆에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측에 있습니다. MS와 GS 나와 있죠? 네, 현재 MS란 티커를 가진 모건 스탠리 살펴보시면요. 역시 2%대 탄력받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99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함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2.26% 오름세 396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아마존발 수수료 결제 이런 네.
갈등이 계속해서 여파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는 계속해서 지금 연일 약세 흐름 속에 2%대 탄력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에 또 일제히 크레딧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 마스터카드도 함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마스터카드는 무려 5%대나 낙폭을 크게 키워내면서 321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터카드와 비자에 대해서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죠. 네. 주가 하락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아마존과의 이슈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끝까지 두고 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비자보다도 좀 더 이유가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마스터카드가 이 약세를 딛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오프닝벨에서도 계속해서 추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마스커터 카드를 쓰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짚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비자와 마스터카드까지 해서 또 금융주 섹터들 함께 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간밤에 또 굉장히 낙폭을 좀 키워낸 우리 나스닥 과 관련한 또 기술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게 아무래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을 제외하고는 빵주 그리고 마가주 거의 다 내림세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애플은 반면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며 161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애플카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현재 7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요. 우선 정규장 거래는 1% 가까운 내림세 속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확실히 장 후반에 조금 탄력이 떨어진 것이 영향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 크게 떨어지고 장 후반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뭐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앞서 김기성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기술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였고 또한 지난주에 가장 강한 섹터도 기술주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조정받는 흐름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좀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아마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존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존이 지금 2.83% 거의 네. 3% 가까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3,572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아마존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우려되는 그런 소식들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FTC는 아마존의 자회사인 링에 대해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 침해 관련 소송을 권고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이 링이라는 회사가 아스트로라는 가정용 로봇을 통해서 집안의 어떤 카메라나 혹은 로봇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집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객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 이런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지금 이슈가 있는데요. 4개의 대형 국제 노조가 함께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스튜디오 인수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지금 인수 계획은 사실 지난 5월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서 OTT 시장 어떤 좀 입지를 키우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인수해서 그 작품의 라이브러리를 방대하게 넓히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약 계획이 84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대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지금 등록된 작품이 한 3만 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이 스튜디오를 인수하면 5만 개 정도의 작품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4개의 국제 대형 노조는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아마존이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된 이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실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렇게 약세를 또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물류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매출을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기존 목표 주가인 4,250달러를 유지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저도 좀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존 주가가 좀 잘 갈 거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어제 좀 빨간불을 켜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리비안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와 반면에 포드와 G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자동차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함께 초록불을 켜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테슬라도 1%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는 1,156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 3월경에는 중국에서 고급 전기차 모델인 S 플레이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조금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국 시장이 조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주가도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사실 올해의 핵심 경영 목표를 모든 것의 전기화다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는데요. 전기 보트 스타트업인 퓨어 워터크래프트의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5%가량의 지분이고요. 이는 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퓨어 워터크래프트라는 회사가 디젤 보트를 리튬 이온 전기 모터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에 어떤 영감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 소식 전해지면서 3%대의 탄력 속에 6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드는 5%대의 강세 기록하며 20달러 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포드와 리비안 아무래도 전기차 공동 개발 계획을 철회하면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포드는 어떤 리비안을 좀 덜어내면서 이렇게 네. 탄력을 받은 반면에 리비안은 주가가 급락하는 모양새 가져갔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정규장에서 8%대 탄력이 떨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낙폭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거의 9% 넘는 이제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리비안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함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또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일부 종목들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또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파이자와 머크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맞습니다. 우선 머크는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의 이 부스터샷 승인 소식에 전일장에서는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1%대 반등세를 가져갔고요. 이어서 화이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이자가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며 51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 부스터샷 승인 권고에 이어서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이 어린이 나이대에 강한 장기 면역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화이자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지만 이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회사죠. 바이오엔테크가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네, 바이오엔테크는 정규장에서 11%나 탄력받으면서 321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폭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바이오엔테크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또 특징주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회사죠. 에릭센과 함께 또 그쪽에서 피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보니즈 홀딩스, VG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네요.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웨덴의 통신기업인 에릭슨이 보니지 홀딩스를 62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에릭슨이 뭐 좀 올해 중국에서의 사업 분야를 철수를 했고 또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공급망 타격의 문제를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확장으로 타개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투자자들은 이 인수 비용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 7%대의 내림세를 기록하며 10달러 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니지 홀딩스는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보니지 홀딩스 확인해 보시면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규장 27%대 강하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이 보니지 홀딩스라는 회사는 2001년에 설립돼서 기업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 가치가 올 9월 기준으로는 약 36억 달러로 평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62억 달러의 인수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거의 그 사이에 기업 가치가 2배 정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면서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니즈 홀딩스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2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보니즈 홀딩스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합병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몬스터 베버리지와 함께 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또 이렇게 종목 두 개가 함께 또 물망주에 올랐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합병 교섭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이 합병 교섭의 정확한 형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양사는 어떤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그 보니지 홀딩스 이슈와는 다르게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선 몬스터 베버리지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상승폭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9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소폭의 내림세 기록했다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정확히 나오는 대로 추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